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어제 저는 아산병원에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쓰던 이 원고가, 병원에서 틈틈이 원고를 좀 썼는데 제가 쓰던 원고가 그냥 휴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 뉴스가 뜬 겁니다. 솔직히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언론과 야당은 뜬금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뜬금포 단식, 느닷없는 단식. 그리고 그 단식을 지나는 뉴스의 댓글에도 생뚱맞다는 표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과거 발언을 한 대로라면 이번 이재명의 단식은 땡깡 단식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오래전에 자신이 한 단식은 저항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정윤이 했던 단식은 땡깡이라고 그랬죠. 이재명은 무능폭력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이런 거창한 말을 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능한 정권, 폭력 정권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검찰 수사를 피하고 무엇보다 구속영장을 검찰이 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지금 단식을 할 이유는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속을 피하자.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자. 이 얼마나 치사한 짓입니까?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일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단식은 땡깡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런 자가 검찰 소환 일자 9월 4일이 다가오자 단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협상을 하지 않았죠. 9월 4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사유는 계속해서 사여가는 겁니다. 뇌물 배임 등 잡범으로 몰린 야당 대표가 검찰이 소환을 앞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미루면서 출석 일자를 다투다가 느닷없이 사적생 각오로 단식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기막혀합니다. 아마 개딸들과 측근 친명계 의원이 아니라면 이 블랙 코미디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국회 여의도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그는 작은 탁자 앞에 아주 편하게 가부좌 자세로 앉아 농성이란 걸 시작한 겁니다. 이 물을 마시고 있던 사진을 찍혔더군요. 더 놀라운 건 원내대표 박광원, 그리고 사무총장 조정식 등도 이 단식을 함께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단식을 시작한 명분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능 폭력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이라면서 그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직성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명분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착각한 게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을 알고도 묵인했고 그냥 넘겼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어선을 타고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은 처형이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면서 북한 김정은을 도보다리 위해서 만나서 USB를 줬습니다. 그 USB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정부를 마음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은 홀로 인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민주정부였습니까? 도대체 이재명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대장동, 백인동을 개발하면서 온갖 편법, 불법을 눈감고 그래서 업자들에게 안겨준 노다지, 그걸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그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대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대장동은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자체가 땅을 값싸게 수용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게 한 도구였습니다. 백인동은 성남도시 개발을 쏙 빼고 노다지를 민간업자가 독식하도록 안겨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100% 임대아파트를 90% 일반 분양하게 해준 배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된다는 것인가요? 이재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넘을 대반전을 꿈꾸다가 그러니까 온갖 사법 리스크가 오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더하기 먹거리 이 문제로 완전히 윤석열 정부를 코너에 몰아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버리겠다. 그런 대반전을 꿈꾸다가 결국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그래서 과학이 선동을 이기자 단식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지금 꺼내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출사표는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 글쎄요, 그게 괴담이 아니라고요. 후쿠시마 앞바다의 우럭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서 남해안으로 헤엄쳐서 와서 잡힌다. 후쿠시마 앞에 오염수를 풀어놓으니 몇 달 만에 우리 남해안, 동해안이 다 오염이 된다. 이게 괴담이 아닌 겁니까? 그게 과학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이재명은 자신을 국민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괴담이라고 한 말을 마치 국민이 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 치며 공분이 됐다. 핵폐수 해양 투기. 정말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제외한 모든 문명국은 일본과 공분이 된 것입니다. 미국도, EU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일본과 공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민주당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1+1을 100이라고 하는 선동세력 발언을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 그럼 1+1을 100이라고 하는 선동세력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134만 톤 모두 다 합쳐도 삼중수소는 불과 23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삼중수소는 중국 원자력 발전소 한 개에서 쏟아놓는 삼중수소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55개가 우리 서해 해안선에 있습니다. 중국이 동해안이죠. 그런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피폭이 된 물고기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선동색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 과연 틀린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1+1을 10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백인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이재명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포하자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식이든 뭐든 고려하지 않겠다. 우리 스케줄대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언론에 나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와 재반상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측이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을 하자 배임의 법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영 개발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민간에게 단독 개발이라는 특혜를 제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의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한 사안이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쪽이 1원을 먹었느니 10원을 먹었느니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푼도 먹지 않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 합동개발을 해서 가져가야 될 이익을 포기를 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등이 그 노다지를 독식을 했다면 그렇게 해주도록 했다면 그건 배임이다. 이 주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법 지식도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김용 증인인 이모 전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참 이런 직함이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그걸 만들었겠죠. 그 원장이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시의 단독 위증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결국 김용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가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죠. 검찰 관계자는 이모 변호사가 김용 재판에서 위증 개입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도 강경 대응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은 이 변호사 주장과 다르고 이 변호사가 위증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 일련의 범죄 행위에 증거인멸 행위들, 그걸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들 이런 것을 검찰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단순히 백인동 그리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이런 위증교사,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부분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위증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고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검찰은 위증의 경위나 공모관계 등 전모를 밝혀 사법방해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단식에도 검찰은 지금 눈도 끔찍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무엇보다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이유와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안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있으니 국정감사 정국은 아주 급속하게 얼어붙을 그런 전망입니다. 여야 간의 대화는 사라지겠죠. 언론은 내다듬는 이재명의 단식 카드가 김원경 혁신위원회의 조기 좌초 그리고 김남국 제명한 부결 등이 당대표 리더십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으면서 줄어들고 있는 야당 입지를 타개하려는 의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쭉 열람을 해보니까 대부분 신문들이 이런 취지의 기사를 썼더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감옥으로부터의 도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 수 없다. 그것이 이번 단식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진정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 생명도 끝나겠지만 감옥이라는 그 자체를 무진무진 지금 그는 겁으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은 지금 구속에 확실시되는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인동 사건만 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에서 빠진 배임 혐의 외에도 자신이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의 로비로 부지 용도를 자인농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하고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100% 임대 아파트를 90% 일반 분양으로 하도록 허가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다 그 아파트는 법령을 위반해서 50m 옹벽 80배 세운 아파트로 건축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법이 자행되어 3,100억이 넘는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는데 구린 곳이 과연 없겠습니까? 그렇게 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우연히 정바울이 독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무능했기 때문에 민간업자 정바울이 한탕 해먹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재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구속의 공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는 정말 자신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빠지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재명에게 구속은 곧 파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의 범죄 혐의가 모두 자범이라는 것. 이때 자범은 정치범의 반대말입니다. 자범이라는 것. 그리고 그 범죄들이, 그 자범의 범죄들이 모두 돈과 연결된 추악한 부패로 보인다는 것. 그 결과 이재명은 구속되면 다른 정치인들처럼 사면복권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재기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지금 필사적입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대장동이든 백인동이든 자신의 재판을 다음 대선까지 끄는 것은 아주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단식한다고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 왜 했을까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검찰 소환을 미루고 바빠서 못 간다.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래서 9월 4일 검찰에 가는 것도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말들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그 뒤에 붙인 말이 그야말로 대단한 성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검찰을 기장했습니다.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국가 권력을 악용해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재명 요사의 잘 쓰는 말이 있죠. 국가 폭력이다. 이재명은 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찰 스토킹이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날아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당내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은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러나라는 의견이 있는 것은 왕정시대에서도 있었다.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명백한 사실이다. 자기가 당대표가 될 때 77.77%로 당대표가 됐죠. 그런데 지금 또 80%의 지지를 받는다는 자신감에 아주 충만한 그런 말입니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단식의 목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지층 결집, 검찰 수사 회피, 비명계 제압을 위한 단식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공격을 해야 할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시선이 지금 이재명의 단식에 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8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단식이라는 카드를 찾아내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이라며 맹공을 했습니다. 당대표 김기현은 어제 순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거대 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로 몰아세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 많은 언론이 이 뜬금포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그에 덧붙인 말 역시 이재명의 가장 아픈 점을 찔렀습니다. 정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는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버리면 해결이 될 것을 왜 구속 안 들리고 저렇게 발부둥을 치느냐, 이런 비아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도 어제 뉴스가 됐습니다. 한동훈은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하기 위해 국회에 왔는데 기자들이 삥 둘러서서 질문을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범죄는 민주당과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 개인 비리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민주당 지도부와 개딸들 뿐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딸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수박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다. 어떤 기사를 읽으니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하더군요. 이 자기 두목인, 자기 수장인 이재명의 단식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게 고귀한 희생인지 사악한 잔꾀인지 알 수 없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나라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결연하게 단식을 시작했지만 그 단식으로 희생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실려간 분들은 있었죠. 과거에 YS,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옥중 단식으로, 그건 지켜보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거짓 단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중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갔죠. 민주당은 이재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 구하기에도 나섰습니다. 이 김남국 구하기, 이 이재명 단식 뉴스 앞에 큰 뉴스였습니다. 김남국 구하기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제19 감사기가 아니라 제목을 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끝내 김남국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정치판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정좌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썩어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총선은 포기하나 하는 자주 어린 목소리가 나왔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이 코인게이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은 임기 9개월을 남기고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불명예 퇴진은 피하게 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김남국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부기명으로 표결을 했죠. 그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동수로 부결입니다. 찬성 3표는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고, 그리고 반대 3표는 민주당 쪽입니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분, 김회재, 송기현, 이수진, 이 중에 김회재는 오늘 조금 이따 다시 또 언급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3분, 이양수, 백종원, 임병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는 당초 20일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 표기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날 표결 직전에 김남국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을 했죠. 하등 표결을 연기할 이유가 없었지만 민주당은 김남국의 불출마가 자신이 받는 불이익으로 간주하고 동정론이 일면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김남국은 이제 명예로운 정계 은퇴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초부터 이어진 코인게이트도 당사자인 김남국을 징계조차 내리지 못한 채 일단락됐습니다. 솔직히 이 민주당에게 김남국 징계 무사는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코인 방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시킬 기회를 날렸다.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냐. 뒷말도 무성했습니다. 윤리특위위원인 민주당 송기현은 김남국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받으며 제명되지 않은 사례 등 더 중대한 사건도 있는데 김남국을 제명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말 왜 했을까요? 구속된 채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을 겨냥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힘 권영세도 재직 중에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을 거론했습니다. 김남국을 제명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명한 부결로 김남국에 대한 징계는 더는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윤리특위 소위에서 재심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를 합니다. 이양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징계는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덮어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김남국 사건을 두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출석 정지로 표결을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끝나자 이 민주당 김종민은 30일 김남국 제명이 부결된 배경에 이재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1소위원회 위원 3명 전원이 징계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종민은 라디오 진행자가 김남국 징계안 부결 배경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입장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본다. 당 지도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김남국을 살리는 일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였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김종민은 그러면서 김남국 구하기가 일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나서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본회의에서 의원들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맡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각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논평이 이렇습니다. 김남국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접을 주려했던 민주당이다.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을 시켜라. 한동훈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한 민주당 김회재와 실전을 벌였습니다. 김회재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자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국회의원입니다. 300만 원짜리 2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 김회재는 엉뚱하게 돈봉투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이승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있느냐? 그렇죠. 이승만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한동훈이 간단히 받아쳤습니다. 지금 돈 봉투 관련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이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이 그 20명 중에 속했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300만 원 돈 봉투 받은 피의자인데 왜 그걸 묻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왜 그걸 묻고 있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한동훈은 본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증거가 있느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보면 국민은 경악할 것이라며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워놓고 당신 지금 증거 있어? 이렇게 묻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김회재는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검사 앞에 가서 해야죠. 그러자 한동훈은 돈 봉투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 두 분, 그러니까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사가 느려진다. 방탄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고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또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벌이는 이재명과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쪽을 비판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이 언제 나가겠다고 전략 게임을 하듯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이재명은 자신이 며칠 나간다. 이렇게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죠.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8월 28일 원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계들은 비공개 발언에서 이재명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 그 말 뒤에 그러면 왕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원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나 아주 태연했다고 합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한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 인당수에 몸을 던져 살아 돌아와 심청은 왕비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희생을 보이면 왕비가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